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나 싶었지만 이게 다시금 하락을 하면서 만족할 만한 움직임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하락세에 보답할 만한 움직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참 답답한 기류들이 반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3만 달러대에서 움직이며 이제는 좀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하는 견해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에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단기적으로는 3,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이코노미스트의 비트코인 3,000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이후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핀 볼드에 따르면 미국 금융 뉴스레터의 HS 덴트 퍼블리싱의 설립자 해리 덴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3,000달러 혹은 7,000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2037년까지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 세계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랑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돈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표준이 될 것이지만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지 못했고 충분히 크지도 널리 받아들여지지도 않아 가장 낙폭이 클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덴트의 경우는 지난 1월 2022년에 역사상 가장 큰 재정적 침체를 전망하였으며 첫 번째 붕괴가 1월에서 3월 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3,000달러라면 지금의 가격보다 10분의 1 토막 7,000달러라고 해도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 것인데 또한 2037년에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집 조카도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매크로 경제가 힘든 상황 속에 이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아쉽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전문 투자사 3에로 캐피탈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시금 매집기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로 캐피탈 비트코인 매집기 재진입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3에로 캐피탈의 공동 설립자 수주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시 매집기에 들어섰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7주 연속 음봉을 보이는 것, 이제 말 그대로 시기적으로 상승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가 8만 BTC를 청산하고 비트코인이 26,000달러까지 떨어진 기간 동안 연간 최대 규모의 현물 파생 상품 거래량을 기록한 것과 세 번째로는 낮은 수준의 메이어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메이어 멀티플이라는 것이 주요 기술 지표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현재 가격과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의 스프레드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숫자가 낮으면 하락장이지만 과매도 상태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만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국 거래 시간보다 아시아 거래 시간에서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래는 미국 거래 시간, 즉 미국의 증시가 열리는 시간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거래 시간에서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그동안 유입되지 않았던 자본들의 추가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번째 루나 파운데이션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캐나다 ETF로 7,000개의 비트코인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난주 엄청난 폭락 속에서도 캐나다의 퍼포즈 ETF, 즉 현물 비트코인 ETF로 자금들이 몰렸다. 오히려 지금의 시기가 저점 매수의 시기라고 판단하는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며 여섯 번째 테더퍼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집중하기 시작을 하며 USDT 또한 잠깐이지만 무려 5%나 딥패깅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USDT를 없앤다라는 퍼드가 일각에서 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이 소식이 그런데 왜 매집 시그널에 포함이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파이넥스의 롱 포지션이 역대 최대치라는 것인데 이 또한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 사상 최초 7주 연속 음봉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이처럼 현재 크립토 마켓에 대한 중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들이 양분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곧 오를 것이다, 아니다, 이제 하락할 것이다 라는 등 참 종잡을 수 없는 시장만큼 견해들이 나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없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기존 전통 금융권의 시장의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이죠.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의 5대 은행인 줄리어스 베어 은행에서 이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5대 은행 줄리어스 베어 부유층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준비 중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 5대 은행 중 하나인 줄리어스 베어의 경우는 부유층 고객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일환으로 암호화폐 디파이 블록체인에 대한 자체 연구를 진행하며 투자 및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일럿 프로그램은 암호화폐 관련 지식 테스트, 토큰 거래 및 규정 준수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2020년 줄리어스 베어의 경우는 스위스 소재 암호화폐 은행 세바와 파트너십을 체결, 디지털 자산 거래 및 위탁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으로의 관심과 사업 확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참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암호화폐의 매매와 보관 그리고 전송의 시스템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메이저 은행들의 어플에서 이루어질 날이 그리 머지않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금융국들에서는 현실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최근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식들만 보여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뭄 속의 담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주 루나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가 다소 무너진 상황 속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번 사태로 시장 자체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것에 많은 비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태가 크립토 마켓을 빙하기로 몰아넣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은행이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와 같은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테라 사태로 크립토 윈터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러 사태로 인해 크립토 윈터 암호화폐 겨울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속 애널리스트 알케시 샤의 경우는 한 메모에서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위험 증가 등 전통적인 자산과 유사한 역풍에 직면한 것일 뿐이라며 테라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테라 네트워크의 붕괴는 가격 안정성보다 UST 확대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며
테라 부활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낙관한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규제 관련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를 피할 순 없으나 전면 금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이뤄진 루나 사태가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까지 불리우며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던 코인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며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죠. 최근에는 도건 CEO의 경우 새로운 루나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며 투표까지 하는 등 참 이해하지 못할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될수록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더욱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또 한탕 해먹고 빼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온 내용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어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국세청의 경우는 이미 테라의 시세 조종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권도영 CEO에 대해서 집중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이 다른 곳에 이체한 정황도 포착이 되었는데 하지만 또 이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지 않았으며 세금만 매겼다고 합니다. 이 도건 CEO가 수억 원어치의 코인을 여성 A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후에 현금을 출금했다는 정황들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차명 거래와 탈세 정황이 확인이 되었지만 단 현금화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국세처 또한 알 수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게 됩니다. 참 이번 루나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내용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테라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는 그 어떠한 때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영국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던 국가였기 때문에 옳다구나 싶은 게 아닐까 보이는데 이제 연내 하반기 새로운 암호화폐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 하반기 새 암호화폐 규칙 제정 스테이블 코인 중점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FCA의 시장 담당 이사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재무부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의 불안정성, 특히나 루나 사태를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는 작년 10월 FCA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인용, 암호화폐를 매수한 40세 이하의 성인의 약 70%가 디지털 자산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4월 영국 재무부의 경우는 전자화폐 및 결제회사에 대한 기존법을 개정하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갑, 커스터디 서비스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 이렇게 발표를 하였는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회사는 많은 수의 소비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영란은행의 감독과 FCA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비단 영국만의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또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으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이러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탈중앙화를 지향하며 나온 크립토 마켓이지만 중앙정부와 같이 가지 않는다면 성장의 저해가 오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크립토 마켓의 규제는 스테이블 코인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암호화폐의 규제 그리고 각각의 명확성이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라리 이런 측면에서는 이번 루나 사태가 마치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잡기 위하여 시기적절하게 조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음모론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규제가 시행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측면 긍정적인 흐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연도 크립토 마켓의 기념비적인 해가 되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동일합니다. 13포인트를 유지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참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또한 곡소리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정도 하락했으면 됐지 싶으면 여지없이 하락하는 시장의 모습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하락의 파도를 맞을 때는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쉽게 끝날 하락은 아닌 것으로 매크로 경제들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100명의 투자자가 있으면 100개의 투자법이 있다고 할 만큼 투자의 방법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이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처럼 꾸준히 매월 기계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며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죠.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확률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더욱 성공적인 투자법이 되느냐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투자자들 중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락에도 상승에도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가치를 믿으며 꾸준히 투자를 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공을 맛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게 될까요? 어쩌면 세력이라고 부르는 그 누군가는 투자자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지기를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과연 3년 뒤 우리는 지금의 이 시기를 보며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이때가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을 할지, 마지막 탈출 기회로 봐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중들과 반대로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중에 포함되는가 아닌가를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크립토 마켓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은 과거에도 있어 왔으며 현재 일어나는 중이죠. 미래에도 똑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무리 양적 긴축을 한다 해도 절대로 달러의 발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달러를 계속 찍어내지 않는다면 미국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죠. 명목 화폐의 발행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자산을 골라 투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됩니다. 앞으로 3년 뒤 이 시장에 투자한 것을 후회할 것인지 투자하지 않은 자신을 후회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